생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집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저는 그런 부분이 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인이고요. 동시에 환경 문제를 열심히 연구해온 연구자이기도 하고 활동가이기도 한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린 뉴딜은 너무나 당연하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꼭 그린 뉴딜의 계획의 1% 정의로운 전환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환은 사회 구조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나 사회 구조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녹색으로 바꾸는 것이 전환이라면, 전환이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은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핵발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핵발전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핵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 것인가, 정부가 그 산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되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핵발전에서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로 에너지가 바뀌는데 핵발전소의 노동자들을 나몰라라 하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이 사실은 여태까지 사회를 위해서 되게 기여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발전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사실 결정한 것은 그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도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온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 피해를 보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 산업의 전환을 하는 주체로서 노동자들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12월 10일 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동지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돌아가시는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작년 12월 초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1년 동안 그렇게 사람이 비극적으로 죽고 나서 1년이 지났어도 발전소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대대로 노동할 환경이 아닌 곳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거기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전소 내부를 촬영을 해서 언론에 공개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서 되게 좀 놀랐는 게, 그 안을 촬영해서 공개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공개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고, 그만큼 절실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다는 게. 생각해보면 내부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노동자들이고, 발전소뿐만 아니라 어느 산업이건 내부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은 노동자들이거든요.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할 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내부적인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가장 전환을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도 노동자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몇 가지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9월 20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민주노총도 참여를 하면서 기후의 위기는 노동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에너지 산업 노동자들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너지 전환을 이끌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만들어져야겠죠. 네.
어렸을 때 제가 천식이 있어서 환경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제가 공부를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게 좀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토지 이용이나 물 쪽 관련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게 2010년 2월이었어요. 그 당시가 우리나라 하천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제가 도시의 동네의 하천을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다라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4대강이 이렇게 파헤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공부한 게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뭘 해야 되지?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구나.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강을 망치는데 막지 못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걸 보고 공부한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뛰어들게 됐고요.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원을 바꿔야 되고. 근데 그런 책은 되게 많이 있어요. 다른 저보다 훨씬 더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있고. 저는 그 부분보다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오버슈팅 데이 적자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을 쓰면 걱정을 하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던지 아니면 쓰는 걸 더 적게 쓰든지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상의 적자는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적자를 내고 있고 적자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파산을 하게 되는데 개인이나 가게가 파산을 하면 구제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구의 적자는 구제 신청을 할 데도 없고 지구 이외에 갈 수 있는 곳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가 제대로 잘 적자를 내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